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600만원. 자, 엄청난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더리움도 185만원.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XRP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550원 언저리까지 밀려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밀렸는데 알트코인들은 정말 더 박살나있죠. 솔라나는 17%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코인 시장이 박살났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국내 증시는 현재 상승권이에요. 0.82, 0.17. 해외 증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끝났고요. 니케이, 상해, 항생. 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생만 좀 낙폭이 있고요. 유럽 증시도 강보합권,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였어요. 자, 그러면 채권 시장은 어떤가 볼까요? 미 국채, 10년물, 2년물 봤었을 때 큰 변동의 흐름은 없고 고점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시장까지 한번 보시죠. 원화는 강세예요. 위험자산의 강제 시전하는 거죠. 1366원 훅 빠졌죠. 상당히 이 정도면은 낙폭이 차액 실현 물량이 나왔던 거예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자, 그러면서 달러의 가격도 109.54. 상당히 어느 정도 차액 실현 물량이 있었죠. 근데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하락폭이 더 셌었죠. 즉 원화의 강세폭이 좀 더 셌습니다. 유가는 88.91달러. 자, 그 부근에 있어요. 정리를 하면 유가, 달러, 환율, 자, 대한민국 원화, 그리고 국채시장 다 큰 변동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증시까지. 그런데 코인 시장만 박살났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FTX를 명분으로 해서 엄청난 흔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X 사태, 암호화폐 시장 대규모 청산, 이더리움 청산 규모 비트코인을 넘어섰다. 자, 그 금액을 보게 되면은 12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청산 규모가 6,664만 달러, 비트코인은 5,805만 달러. FTX 사태 불안감이 시장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이 큰 폭락을 기록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한 엄청난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바이낸스의 FTX 인수. 자,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 FTX의 인수 착수하였다. 창펑자오 트위터를 통해서 두 거래소가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며칠 동안 인수를 위한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에 대한 자세한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각을 앞둔 FTX는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 인출 요청을 중단한 상태이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과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윗방향에 있던 부분, 아랫방향에 있던 부분, 그 부분들이 싹 다 정리가 되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겠죠.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 성공과 실패, JP모건의 꿈이 사라지다. 꿈이 JP모건이 평소 JP모건처럼 되고 싶다. 자, 중요한 것만 볼게요. 창펑자오가 SPF, 샘 뱅크먼 프라이드를 돕기로 결정했지만 이 제국을 분해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갈지, 딜 자체를 없던 일도 할 것인지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페어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그림을 지켜봐야 되겠죠. 공포감과 시장에 대한 불안감, 언제나 있어 왔었던 일이죠.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예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XRP, 리플의 투자자는 당연히 매입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본인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빠지면 기계적으로 모아갑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100% 확신한다. 그리고 이 시장은 최소 1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런데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가격을 보게 되면은요. 2,612만 원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저점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저점권. 그러나 다른 알트들은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그냥 저점권입니다. 그냥 저점권에 있어요. 그죠? 요 캔들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저점권 위에 있죠. 비트코인은 저점권에 있고요. 그리고 리플. 자, 우리 XRP는 한 달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근에 있어요. 우리 또한 그 부근에 있고요. 다른 알트들은 정말 많이 박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상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는 매크로 때문에 빠지게 되면 매입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왜? 이거는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세계 3위의 거래소를 또 한 번 흔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합병이 되건 또는 종료가 되건 정리가 되건 결국 지나가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매입 기회로 활용하시는 멘탈이 필요하겠죠.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제 기준에선 당연히 엄청난 매입 기회입니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친리플 미국 변호사 LBRI 미등록 증권 소송 패소. 리플과 다른 케이스이다. 자, 유투데이에 따르면 존 디튼 변호사가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이 LBRY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하며 SEC에 패소하였지만 리플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LBR의 패소가 리플과 SEC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은 줄지 않았다. 그는 리플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대해 승소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소송에서 리플이 주장하는 바와 증거 자료들도 LBRY의 케이스와는 다르다. 그래서 LBRY 사건은 리플과 유사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LBRY의 패배가 리플 및 암호화폐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불안감이 또한 플러스 알파가 조성되고 있죠. 현재 블록체인과 코인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그리고 FTX 사태와 더불어서. 그러나 다른 케이스이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죠. 소송은 지나간다. 매크로도 지나간다. 이게 플러스 알파가 배가 됐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죠. 그죠? 예전과 좀 비슷한데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2600, 7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1500, 1600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다시 한번 500만원대, 8000만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져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다가 훅 떨어졌죠. 그러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일 불안한 부분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뒷그림을 그리는 우리의 그림자 세력들, 거대 금융 기득권,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 그리고 중앙정부, 중앙은행들 이미 리플렛을 통해서 혈관이 다 깔려 나가고 있고요. 유럽, 디지털 유로, 디지털 파운드 재단, 그리고 리플, 엑센추어, 스위프트 이미 모두가 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는 매입 기회로서 활용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다른 가치가 떨어진 투자 대상을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고 40에서 60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에는 100배 이상 열려있다. 이게 초기 시장을 의미한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초기 시장이다. 우리는 1번 타자이다. 그리고 1번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선점하는 기득권에 있다. 그렇기에 많은 파도와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정말 큰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분들께 그 수익률이 도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플랫폼 파트너 리플, 포르투갈 부동산 산업을 혁신. 자, 보게 되면 플랫폼은 리플과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부동산 부분을 개선합니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람들에게 포르투갈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NFT 솔루션을 통해서 리플의 XRP 레저, XRP 원장을 활용하여 부동산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렴한 거래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확장한다는 소식이죠. 파트너십의 근거는 부동산 비즈니스의 혁명을 일으키고 부동산 구매, 판매, 임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리플의 기술.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포르투갈의 부동산 구매, 판매, 임대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XRP 레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간다는 소식이죠. 자, 한국은행에서 CBDC는 현금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자, CBDC가 현금이 못하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급결제 컨퍼런스 2022에 참석한 이종렬 한은 부총재 보, 경제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혁신이 두드러지고 있다. CBDC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르지 못했어요. 무려 12년 동안 미국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2%를 못 이뤄왔었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이 되죠. 공급발 쇼티지. 전 세계가 락다운, 중국의 락다운이 잠겼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 기름을 붓고 에너지와 식량까지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감산이 이뤄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통화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종이화폐가 끝나가고 있죠. 그 와중에 CBDC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CBDC가 도입되게 되면서 세상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각 국가들이 이런 부분이 유용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질적 완화, 부양책을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구나. 각국의 도입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100% 온다. FTX 사태 지나가는 부분이다. 매크로인 부분이다. 시끄러울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현행 국가 간 송금은 복잡한 중개 구조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CBDC는 중간 과정을 간소화해서 국가 간 지급 과정을 효율화하는 등 현금이 못하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전 세계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XRP 레저를 통한 CBDC 사설 원장. 자, 발행을 하고 소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XRP 레저를 통해서 CBDC 발행하지 않고 각 국가별로 있는 국가 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국은 바로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와 진행을 하고 있죠. 도매, 소매, 도소매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스위프트를 통해서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나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리플렛을 통해서 CBDC는 옮겨지게 되겠죠. 이 가운데 사용되는 게 누구다? 바로 XRP라는 앞으로 가장 큰 강남 부동산을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부동산 플러스 알파의 규모이겠죠. 그죠? 금일 앞으로 디지털금이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보겠지만 앞으로는 디지털금 비트코인을 넘어서 가장 큰 주인공이자 끝판왕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디지털과 메타와 4차 산업의 혈관이자 중심이자 바로 금이자 모든 부분을 대변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웹3로 진격하는 글로벌 거인들. 웹3. 자, 가치의 인터넷이죠. 그동안에는 가치가 이동을 못했습니다. 웹 3.0은 가치의 인터넷. 즉 리플렛이 바로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그 가치를 누가 옮기죠? 이제 가치는 정보로 변경됐죠. 그죠? 법정화폐 종이에서 금에서 바로 데이터로 이동을 했고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0과 1의 세상. 그 0과 1에다가 바로 자산의 가치를 부여를 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의 가치를 이동시키는 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 그 가치의 중심은 바로 XRP입니다. 웹 3.0 그 가치의 인터넷이고요. 웹 1.0은 바로 서핑. 웹 2.0은 서칭. 자, 소셜 네트워크로 대변이 되겠죠. 웹 3.0의 중심의 심장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리플 네트워크 그 중심에 가치에 있는 XRP. 구글 블록체인 검증인 참여. 스타벅스는 NFT 연말에 출시한다. 구글과 트위터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웹 3.0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자, 그죠? 그리고 SNS 플랫폼들이 다 진출을 하고 있어요. 현재 트위터, 인스타그램, 메타를 기반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메타는 지금 투자를 폭발적으로 하면서 감원도 하고 뭐 약간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겠지만 결국 그 부분에서는 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속도와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이겠죠. 자, 그래서 스타벅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이미 웹3로 진격하는 글로벌 거인들, 대한민국 대기업들 또한 그리고 빅테크 또한 다 중국과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시장을 모두 준비 중에 있고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자회사 내년 암호화폐 거래폰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 이미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